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촉TV의 나도성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한 4개월 정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컨설팅 톡톡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한 3주 동안 우리 사회가 지극히 취약한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는 지식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이 계속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 의사결정의 9가지 함정에 왜 우리가 빠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에는요,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요, 지금 현재 이념 편향, 이데올로기 편향의 파당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나 심해졌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시되고 오히려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지금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요, 전문 지식이나 나의 경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하고 중시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식과 경험을 하나의 방법 없는 도구로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분들께 세 차례에 걸쳐서요, 문제 해결 방법론 3 메서드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해드리면요, 첫째, 3 문제 해결 방법론을 소개를 드렸죠.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요, 진단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선택과 평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3 to 3 방법론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을 잘 하려면요, 어떤 사고를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 쓰고 계시죠? 항상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 이 문제는 잘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반성을 항상 하는 사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문제라는 것은 개별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전반과 연결돼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사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문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들여다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을 할 때는요, 우리는 너무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적 사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를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과학적인 사고를 해서 어떤 것을 원인과 결과, 그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는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 원인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맥락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특정한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큰일 납니다. 문제라는 것은 전체
시스템과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적 사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안을 선택하고 평가할 때는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디지털 대전환이 발생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는요, 이 창의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또한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들을 잘 구성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한계, 재무적 한계 내에서 문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 사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린 것이 5가지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축적해온 문제 해결 수단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3 방법론을 활용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도구를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낼 때는 첫째는 농경시대에서부터 활용해온 자연적 도구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 발전시켜 놓은 인공적 도구들이 너무 많죠. 현재 우리 삶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도구들은 이런 인공적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고 이해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요,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니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수적인 도구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러한 복잡다기한 이러한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러한 도구들,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잘 섞어서 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방법론과 도구를 써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때 특히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방법론으로 5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했었죠.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 세상은 운이 작용하는 것이 운칠 기삼이다 하는 인식론적 겸손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해서 그 선택안 중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요, 이러한 선택안을 충실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검증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해 우리 사회 현재까지 우리 부동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동산 3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어땠습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장 중심의 이런 시장이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자를 잘 고려하면서 문제의 해결의 방법론과 도구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문제라는 것은 요사이는 운칠기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상정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를 잘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크나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미국은 어떠한 제도나
정책 하나를 만들 때는요,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요. 특히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까지죠.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선택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을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제대로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라도요, 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9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인간은요, 감정적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9가지 함정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스토리텔링 함정입니다. 그 말을 그럴듯하게, 논리를 그럴듯하게 따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의사결정 대안에 동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방의 함정이 되겠습니다. 잘 된 경우를 벤치마킹 하거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걸 모방했다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성공한 것을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도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집단 사고를 하기가 쉽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요. 끼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특정 이데올로기, 특정 지식, 특정 사고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 경우는 반드시 문제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 함정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직관의 함정입니다. 대부분 기업 CEO들이요. 자기가 엄청난 경영상 경험을 갖고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직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직관적으로 맞다 생각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손쉽게 해내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큰 함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 환경이 대단히 위험하거나 이 문제를 잘못 결정하면 앞으로 큰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소극적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지력이 우리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관성의 함정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사람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처럼 디지털 대전환으로 비즈니스 모형이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뀐 시대에는요. 관성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면 결코 의사결정이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해충돌의 함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특정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주체일 때 나의 이익이 거기에 관여가 안 되겠습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의 이해가 관여가 되면 그 의사결정은 어떻습니까? 애곡되기가 쉽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덟 번째는 자기 과신의 함정입니다. 특히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빨리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홉 번째는
시간의 함정입니다. 이 의사결정을 얼마나 재빨리 해야 되느냐.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게 되면 의사결정 자체를 그르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론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특히요, 우리 감성적 인간이 빠지기 쉬운 의사결정의 9가지 함정에 대해서도요,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사회 전반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